여러분,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서도 어느 때보다 대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중구난방식으로 떠오를 뿐 나머지 규제 완화라든가 친시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분명히 규제 완화를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식이든 규제 완화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에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4.7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것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LH 땅 투기에 대한 어떤 사태, 게다가 안이한 백신 대응에 대한 문제, 여기다가 임기 말 레임덕까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 현장에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요, 부동산 정책을 조금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에 관련된 것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습니까? 서민들의 피눈물은 물론이고 2030들의 패닉 바잉까지 불러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25번이나 냈습니다만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되는 바람에 이게 최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 낮춰준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공급 중심도 수요 억제 중심에서 지금 공급 정책으로 변화는 했는데 문제는 공공주도 개발이라는 게 또 문제잖아요. 종부세, 이게 공시가격 9억 이상이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것 좀 고치겠다는 거야. 12억으로 13억으로 처음에는 고친다고 하더니 숫자가 너무 줄어드니까 12억으로 또 줄어든단 말이 나와요. 여기다가 재산세, 지금 6억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9억으로 올린다. 이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정책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빠르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진 걸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가야 되거든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가 획기적인 전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 성장률, 지금 꼬꾸라진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자칫 잘못하면 회복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도 못할 수가. 작년에 마이너스 1%인데 올해 만약에 2% 정도 된다 그러면 회복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회복 못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칫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대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을 완화한다든가 고용의 어떤 유동성, 유연성, 쉽게 말하면 노동개혁을 한다든가 또 친시장적인 어떤 친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0입니다. 0.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게 안 나오고는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땡길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이게 시간이 가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런 정책들이 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또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또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친시장적인 정책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반시장적인 정책을 썼잖아요. 게다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바닥경제 무너졌죠. 바닥경제가 최저임금이 엄청 오르면서 사실 인정사정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또 한 방을 더 쳐버렸어요. 그러니 바닥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차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그야말로 강타를 해버리니까 바닥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경제가 버티지 못하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가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부는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민간에서 만들려고 안 하고 억지 춘향격으로 공무원 정원 늘리고 여기에다가 세금 일자리만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세금 일자리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60대 노인 알바, 20대 디지털 알바 여기만 늘렸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경제의 최고 지표가 일자리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소비, 투자, 수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자리가 정부가 이렇게 가짜 일자리만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짜 일자리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규제에 억눌려서 또 비용에 억눌려서 기업들이 길을 못 펴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결국은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작년 4월에 수출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40%를 성장한다고 해도 기저효과예요. 그냥 수출이 회복되는 수준입니다.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출은 2018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9년이거든요. 2019년 내내 12개월 연속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6월부터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이게 2020년에도 계속됐거든요. 2020년 말에서 겨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게 수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본격적인 어떤 정책 전환이 지금 시점에 해줘야지만이 세계 경제의 보복 소비를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근처에 가서 임박해서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퓰리즘 때문에,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 쇼 때문에 나라 경제가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보여주기 정책 쇼라는 게 뭐예요? 돈 푼다는 거예요. 돈 푼다는 거. 돈 푼다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규제 완화에 관심 없고, 시장, 친시장 정책 관심 없고, 노동개혁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세 가지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돈 풀어서 표를 사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와 게다가 노동 리스크, 노동 위험에다가 여기에다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건 비용의 증가. 이것은요 어째 보면 친시장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이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고용은 어찌됐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사실상 실업자만 하더라도 보세요. 사실상 실업자, 진짜 실업자가 121만 5천 명입니다. 이게 3월 기준입니다. 일시휴직자가 42만 7천 명, 쉬었음이 역대 최대입니다. 2월 기준, 3월 기준 243만 6천 명입니다. 구직 단념자가 68만 4천 명이에요. 더 합치면 474만 6천 명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벌이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엄청 충격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지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3.6%예요. 정부는 3.6%가 돼서 3.1%에서 3.6%로 올렸다고 0.5%포인트 올렸다고 IMF도 대한민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러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형편없습니다. 그냥 회복 수준이에요. IMF가 보는 것도. 미국은 6.4%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5.3%, 프랑스는 5.8%, 캐나다 5%고요. 이탈리아 4.2%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5.1%인데 대한민국은 3.6%입니다. 선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게 징후입니다. 이런 게 징후입니다. 인도는 12.5%고요. 중국도 8.4%예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우린 떨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것을 놓치고 대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쇼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처참해요.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문제대로 어렵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생산 인구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게다가 신성장 동력이 지금 찾아지고 있나요? 빈부격차는 또 어떤가요? 소득 불균형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때보다 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예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경제 대위기,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설 뭐 이런 것들도
거짓말이 아니다.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바로 4차 대유행의 위험성이에요. 여기다가 코로나 백신 공급의 차질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꼬일 때는요, 대한민국 지금 IMF가 이야기했던 3.6%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접종으로 보복 소비로 훨훨 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복 소비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정책 대전환의 이야기는요, 벌써 2018년부터 제가 했습니다. 정책이 이게 긍정적인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념에 머물대서 이념 경제를 자꾸 추진하다 보면 경제는 결국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4년 내내 변하지 않았고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 변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변화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대선 쇼를 할 텐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책 쇼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못됐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도 훅훅 잘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